예,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한국 선박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 제언이고, 소제목이 선박관리업 등록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냐면요, 선박관리산업 관련 법제를 보면요, 선박관리 등록과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먼저 목차는요, 선박관리 산업과 관련한 법제 현황, 그리고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도대체 관리업 등록을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그걸 계기로 국내 선박관리업 등록 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제 최종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선박관리 산업과 관련한 법제 현황은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답니다. 첫 번째, 해운법이 있습니다. 해운법 제1장 총칙에서는 선박관리업이 뭐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불행하게도 해운법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끄트머리에 선박관리업 이렇게 위치를 딱 정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 등록, 영업보증금 예치 명령,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대부분 또 다 준용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서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언법의 선박관리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해양수산부 장관의 선원관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라. 그 다음에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자만이 선원관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선원관리 사업자의 법적 지위, 수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이 선박 소유자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원관리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인데, 법 조문을 유심히 보게 되면 근로조건과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입니다. 이것도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의 총칙, 목적과 선박관리산업과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제2장에서는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 그리고 경쟁력 강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관리 전문가의 육성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10년 단위로 선박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1년마다 이제 시행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계획만 세우지 실질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선박관리업 등록 관리 요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이 등록관리 요령의 목적은 해운법상에 나와 있는 선박관리업 등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위 그 실질적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내용은 선원관리에 대해서만 아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사항이 현재 선박관리 산업과 관련한 법제 현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선박관리업에 대한 개념 정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기술적, 상업적 선박관리, 해양 구조물 관리, 시운전 등 여러 관리 업무를 통합해서 하고, 이런 관리 활동을 영위하는 업,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고 사업을 비즈니스하는 측면에 그런 내용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관리업의 업무 범위를 보시게 되면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 구조물 관리, 선박 시운전 등으로 해가지고 상세하게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박관리업 등록 절차 다 아시겠지만 모든 산업의 등록 절차는요. 등록 신청 서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이런 식으로 다 그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심히 볼 게 선박관리업 등록 기준과 관련해서요. 그 선박관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춰야 된다. 보면 이제 상법상의 회사 일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선박 소유자 등으로부터 선박 관리 계약을 체결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해운업 등록증을 발급을 하고요. 그 등록 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등록했으니까 이제 갱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영업 보증금 예치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명령 등 해가지고 이제 관리하는 선원의 인원수에 따라 보증금이 뭐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박 관리업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 영업 보증금은 이 선원 관리 이거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등록을 했으면 취소 사유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 및 보고, 그다음에 준용 규정에 적용해서 제4조 사업 면허와 관련해서 사망, 제8조 결격 사유, 제14조 사업 개선 명령 1호와 8호의 경우에 한정하고요. 그다음에 제19조 면허 취소를 선박관리업에 관해서 이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다른 산업 분야의 관리업 등록 제도 현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 화면에는 이렇게 주택관리업, 자동차관리사업, 소방시설관리사업 이렇게 슬라이드 한 페이지로 해놨지만 실제 제가 그 연구한 내용은 이 관련해서 한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양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 일단 관리업자들에 대한 개념 정의, 이 결국은 사업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절차, 체계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업자에 대한 부정행위 금지, 그 다음에 말소, 과징금, 행정처분, 그 다음에 보고 및 출입검사. 이 내용이 거의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관리 절차들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관리업 등록 제도에 대해서 관련 산업은요. 하나의 단행법 체계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슬라이드 내용은 빠져 있지만 그 산업에 대한 계획 수립, 그다음에 그 산업에 대한 그 발전, 그 지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산업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이제 소위 그 전문 인력 양성 이런 내용들이 이 곳곳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 보게 되면 이제 특히 등록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이나 자동차관리사업이나 소방시설관리사업에 보면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이 그 산업의 특성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박관리업 등록 기준 같이 상법상 회사 일거, 관리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 이런 등록 기준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산업에 맞는 인적, 물적 이 등록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확하다는 뜻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단행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리 감독이라는 것이 뭐냐면 보고와 출입 검사입니다. 그 절차는 똑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출입검사한다 통보하고 그다음에 증표하고 절차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내용을 보면 다 유사하다는 것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선박관리업은 이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보고하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국내 금융 선박관리업 등록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크게 몇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등록 기준의 모호성과 미비성입니다. 그러니까 선박관리업 등록 기준이 모호하고 또 빠져있는 부분이 많더라. 첫 번째가 뭐냐면 상법상에 회사로 돼 있으니 아시겠지만 상법상의 회사는 크게 5종류가 있죠. 한명, 합자,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근데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등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박관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죠. 결국 선박 관리를 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선박 관리 회사가 수익 창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선박 관리해줘. 내 선원 관리해줘. 관리 계약서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관리 계약서는 선박 관리업에 있어서 비즈니스 영역의 측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등록 기준이 된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단적인 예로 그럼 결국은 일사, 일관리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 항상 지적이 되었듯이 선박관리 산업의 영세성, 그 다음에 VC같이 글로벌화를 못한다. 이 벌써 이제 등록 기준에 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거는 등록 기준이 아니라 그거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즈니스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 기준을 하면 안 되고 뒤에 발표하게 될 안전, 인적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전문가 이런 이윤철 부총장이 발표하듯이 그런 등록 기준. 그러니까 인적이나 물적 등록 기준의 명확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원 관리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 자체들이.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4개의 큰 법제 현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해운법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요 대부분 선원 관리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선박 관리업의 업무 범위를 장황하고 다양하게 규정을 해놓고 실제 그걸 하려 보니 선원 관리 업무밖에 못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 영세하고 이 글로벌화 하는데 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박 관리업에 대한 해운업상의 준용 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게 되면 제4조 사업면허, 제8조 결격사유, 제14조 사업 개선 명령, 제19조 면허 취소가 선박 관리업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이 내용이 해상 여객 운송 사업자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 해상 여객 운송 사업과 선박 관리업은 사업 목적, 사업 범위, 그 다음에 등록 기준, 여객 운송 사업 면허 기준이겠죠? 전혀 다른 내용인데 덜은 다른데 그걸 준용을 한다?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특히 예를 들면 사업 개선 명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허 취소 이런 것들은 결국 업의 존폐와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받을 대상자가 누구고 그런 제재를 받으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박 관리업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씨가 조그만데
제가 그 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서 한번 일일이 다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X자는 이게 전혀 관계없다. 그나마 관계가 있는 것은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해놓고 제가 봐도 애매한 부분에 대한 세모를 해놨어요. 이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업 개선 명령이라든지 면허 취소에 대해서 처분을 받는 대상자와 처분 행위가 법에 명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돼 있는데 이걸 관리 산업에 이렇게 균형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게 저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 관리가 또 안 되는, 관리 산업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낳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법에서 좀 탈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해운과 관련된 산업 분야 중에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는 산업이 많지 않아요. 그냥 심지어 선박관리산업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근데 관리의 기초가 되는 등록은 해운법 저 끄트머리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법의 이 산업의 중요성과 비추어 봤을 때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는 이런 산업 분야를 해운법 저 끄트머리, 그 다음에 내용도 전혀 관계없는 준용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감히 해운법에서 이 탈피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탈피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선박관리산업을 단행법 체제에서 목적, 등록, 그 다음에 기본 계획, 거기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선박관리업 등록 절차가 복잡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도 복잡해요.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선원법에 갔다 해운법에 갔다 관리 요령에 갔다 또 갑자기 선박산업발전법에 갔다 용어 정의도 서로 차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선박관리 등록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선박관리 등록 제도를 독립한 체계로 단행법 체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국내 선박관리업 등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박관리산업 단행법 체제에서 선박관리업 등록 제도를 독립하여 이 다음과 같은 체계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제 내용을 다 담고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욕심 같아서는 그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있는 내용, 기본 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수한 관리 업체에 대한 인증 제도도 제대로 만들고 여기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해양수산부 땡땡과 김정은 사무관님 예. 아직 선언 정책과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 어디 선언 정책과에 계세요? 네네. 아, 제 담당입니다. 네, 끝나가는데. 제가 지금 핵심이에요. 해운 정책과 선언 정책과 중에 뭘로 할 것이냐 이 퀘스천 마크를 달고 왔어요. 계시니까 내가 함부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수부, 해양수산부 어디 딱 해서 이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부서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뭐 흩어져 있는 거 모아가지고 다른 산업 관련법과 같이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하자는 것이 이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박관리산업협의회 상근부회장 김종태입니다. 제가 얼마나 멍청하냐면 말이죠. 남들은 한 섹션만 하면 되는데 제가 4세션을 다 종합 토론한다고 토론지는 이 세션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고민도 안 하고 작성도 안 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 야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2장이나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션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홍성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단행법 체제로 하자, 이거는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법에 대한 지식은 아주 짧고 단지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록 기준에 관련돼서 제가 약간의 역사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언법하고 해운법은 그 우리나라 정부 초기부터 있었던 법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시작된 사업이 선언해외 송출 사업이었기 때문에 선언해외 송출 사업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선언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가 계시는데 제가 얽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88년 9년 그때 선박관리협의 면허가 첫 탄생을 했는데, 그때 면허가 탄생한 배경은 뭐냐 하면은 그때 우리나라 조선소에 신조한 선박들이 해외 선주들이 찾아가지 않아 가지고 남해항이나 울산 외항 선박을 안 찾아가는 게 부식이었습니다. 이 선박을 조선소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이 선박을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선박관리업 면허를 취득해서 관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주 다른 차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얼만 세월이 흘러서 그래 됐느냐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선박관리 회사로서 제일 먼저 탄생을 한 게 포스 SM인데, 포스 SM이 설립이 될 때가 거의 90년대 후반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선박관리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들어와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생긴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구석구석에 산재대가 정리되지 못한 상황들을 오늘 눈이 번쩍 뜨이게 홍성화 교수님께 한 대 맞은 기분으로 저도 봤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이런 상황들로 지속되어 왔었다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업계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나 홍성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딱 들으면서 와, 그동안 내가 못했던 숙제 하나 풀겠구나. 선박관리 산업 대형화를 가는데 등록 기준이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야, 이 대형화로 갈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딱 이 2장 속에 딱 그 한마디만 이 세션은 집어넣어놨습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 산업이 발전하자 그러면은 저는 그래 봅니다. 등록 기준을 좀 강화해가지고 이 관리 회사를 대형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V그룹과 싸울 수 있을 그런 몸집을 키워야 되는 거하고, 그 다음 우수 인력이 양성돼 있어야 되는 건데 앞전 세션에 다뤘고, 그 다음에 산업의 경계 영역에서 또 보면은 다음 세션에서 얘기할 선박관리업과 그 안전관리 대행업이 지금 상당히 모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함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등록 절차라든가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참 아주 오랜 역사와 우리 전영우 교수님이 가장 고생하셨지만은 요 문제는 노사 문제와 논업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이 문제에 사고 하나 건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다. 이 등록 요령에 이 규정된 많은 얘기들을 안에 들어가서 뜯어보면은 노사 문제와 논업 문제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에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홍성화 교수님께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조언을 구할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